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뇨한 혁신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방향에 상당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과 홍준표에 대한 사면 문제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정치적인 계산은 이준석이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거기에 홍준표를 끼워 팔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당에서 만약에 사면을 해준다면 이준석이가 그동안 자신도 여러 가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화합적인 제스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구조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준석이의 DNA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과 홍준표는 이 혁신위의 사면과 당 지도부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것도 사실상 당의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식으로 상당히 적나라한 표현으로 조롱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사면 논의 자체가 쪽팔리는 것이다. 너희들 맘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너희들 맘대로 사면한다. 못 받아들인다. 죄 지은 놈이나 사면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나를 끼워 넣지 마라. 너희들처럼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2번씩이나 맡은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한 번은 대통령 후보를 하고 한 번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경선에서 2위를 한 사람이 맞습니까? 완전히 이 반윤석열 세력,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시정잡배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 맘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했다. 아니 수해 때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건, 자, 이것이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음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 불복을 했어야죠. 강하게 저항을 했어야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예? 죄 지은 놈들이나 징계해라.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결기를 보여서 탈당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순히 징계를 받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자, 이제 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수세에 몰리니까 이따위 식의 또 표변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다운 100% 표변입니다. 다음권 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도 끊임없이 관종 내부 총질을 해대서 제가 엄혹하게 비판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징계를 해제를 해줍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줄을 놨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혼줄이 나가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이따위 당의 기강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이런 것이라든가, 무슨 사면이라든가, 뜻은 무슨 5.18 또는 이태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혁신위의 할 일은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량이라도 베풀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니 재론하지 말아달라.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꾸짖는 행보를 혁신위가 보여야지 이런 식의 자신에게 아량을 베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에서도 이준석이가 자신의 잘못이랬는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 이준석은 이미 이제 혁신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세에 몰렸고 칼자루를 쥔 것은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 총질 DNA에 따라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괴롭힐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당 또는 탈당설 이런 것에 군부를 지피고 자, 그리고 실제로 탈당을 해서 유승민과 신당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혁신은 무엇입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꼴통 보수가 20%, 꼴통 좌파가 20%, 나머지 60%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잡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도층을 잡는 길. 시청자 여러분, 중도층을 잡고 무당층의 확장을 해서 그래서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데에서 승리를 해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라는 진단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은 다릅니다. 중도층은 무엇을 가지고 표를 던질까요? 중도층은 선거에서 한번 졌다고 아부하고 꼬리 내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기 없는 행동을 하고 무슨 툭하면 5.18 이태원 이런 세력에게 아부 내지는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당내 이준석이라든가 또는 이재명의 친명계가 비명계를 다루는 방법을 못 봤습니까? 자, 중도층이 봤을 때는 결기 없는 정당, 왔다 갔다 하는 정당, 선거에서 한번 패했다고 자신의 옷을 훌러덩 벗어제끼는 정당, 자존심까지 내팽개지는 정당에 중도층은 절대로 표를 주지 않습니다. 중도층은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까짓거 총선에서 과반을 못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 있는 공천개혁, 과감한 공천개혁, 기득권을 상당히 내려놓는 공천개혁, 국민과 민생과 낮은 곳으로 다가가는 공천개혁,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관계 정립,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공천 전쟁 이런 것들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기와 현명한 방법론, 다시는 공천 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감한 공천 개혁, 머리를 굴리면 됩니다. 그리고 민생과 이런 것에 관한 과감한 정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변신, 이런 결기 있는 모습, 까짓것 과반수 못해도 됐다. 우리는 한번 원칙 있는 개혁으로 가겠다. 이준석 너 나가서 신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런 식의 결기를 보여줘야 중도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